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독일의 여객기가 프랑스 알프스에 추락해 탑승자 150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륙한 지 50여 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자 150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의 국적은 독일이 60여 명, 스페인이 40여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국인 탑승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해발 1,500m 지점에서 사고기 잔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düsseldorf로 향하던 중 이륙한 지 50여 분 만에 프랑스 알프스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Ist 10:53 Uhr auf einer Höhe von ca. 6.000 Fuß abgebrochen. 저먼윙스 측은 사고기가 순항 고도인 38,000피트에서 갑자기 6,000피트, 1,800m 상공까지 8분 정도를 강하한 뒤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하려다 추락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찾아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LA시 의회가 현행 $9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최대 $15 25센트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득이 된다, 실이 된다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KBS 아메리카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LA시청 시의회장, 소위원회 회의임에도 수많은 참관인들이 시의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LA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였지만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현되면 60만 명의 임금이 상승하고 LA시의 세일즈와 비즈니스 세금 수익도 2019년까지 47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에릭 가세티 시장이 제안한 $13 25센트 인상안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이후 시의회가 목표로 한 $15 25센트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13.25 in 2017 is not the same as 13.25 today because there will be inflation and future wage increase. 반면 LA 상공회의소의 경제자문회사 측은 최저임금 $15 인상을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 경계선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LA를 떠나고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5% of the people who will receive the minimum wage increase don't live in the city of Los Angeles. They live outside the city. And by the way, flip that around. About half the working poor who live in the city of Los Angeles work outside the city and of course will not be privy to this increase in wages. But by the way, they will suffer from the increase in price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se wages.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해 노동절 연설에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처음으로 $13 25센트 인상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15 25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격적인 첫 심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LA 경제개발소위원회는 앞으로 LA 각 지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경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최저임금 인상안. 하지만 찬반 양론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즉 셀프 카메라를 찍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스스로 일상의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한 단계 발전해서 하늘에 드론까지 띄워서 이른바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순간까지 셀프 카메라, 즉 셀피는 이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It's very simple, you know. You don't need to ask to someone to take a photo. All of our phones have this technology now, and we're just trying to archive things in a different way. It's our way of saying we were here. This happened. This mattered to us. 이렇게 셀프 카메라 문화는 그것이 갖는 글로벌한 성격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 물체, 즉 드론에 카메라를 탑재시켜 만든 이 드론이는 지난해부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Goes into the sky, gives you that panorama, that context, puts you in your surroundings in a way that your arm never could. It's a way to get more cinematic Hollywood-style video of your life. 프랑스의 한 드론 제조업체는 지난해 3분기에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13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셀프 카메라 관련 신제품들이 인기를 얻을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feel as though we can only present ourselves with our best face forward and our best selfie forward. That's unrealistic. We know that we don't always look perfect every day. We're human. 셀프 카메라 시장은 관련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이 진화하면서 그 산업적인 성장세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욕시가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시설 보수와 서비스 개선이 요금 인상의 이유입니다. While this system is old, while the system is in some places 110 years old, while we have a signal system that in some cases is 70 years old, we can do better than where we are today. 우선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현행 2달러 50센트에서 25센트 오른 2달러 75센트가 됩니다. 뉴욕시 교량의 톨 비용도 현행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됩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Why? The service isn't better. 특히 지하철의 시설과 서비스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The platforms are always dirty. They don't ever do anything. There's always signals problems. The service is not good. It slows the service. Ain't nothing changed. 한편 뉴욕시 북쪽에 있는 헨리 허드슨 브릿지의 경우에는 현금을 내는 부스가 없어 이지 패스를 이용할 땐 2달러 54센트가 부과되지만 그냥 통과하면 우편으로 톨 비용 청구서가 날라와 5달러 50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최근 한국의 유명신을 초청해 감상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신 지 오래된 연장자층엔 과거 학창시절 문학의 밤 행사에 참석한 듯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WKTV 이정현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봄 겨운에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해줄 시인이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제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비밀들, 인간의 비밀의 어떤 그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시와 시인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죠. 정호승 시인은 정제된 서정으로 비극적 현실 세계에 대한 자각이나 사랑, 외로움을 표현하는 한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입니다. 한국의 전통악기 거문고 연주는 자리를 찾은 많은 한인들과 미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강연은 미국민들과 미주 한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WKTV 뉴스 이정현입니다. 최근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4대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가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일 한국을 방문하게 될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과 한미 간의 사드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나타난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드 문제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I know that there are some discussions that are going on with THAAD today. I'm not going to get in front of those discussions. I think South Korea has to determine what it needs. 내일 방한하는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이 사드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선 차차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핵정책 포럼에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핵 억제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I think it's imperative to build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and watertight, including watertight missile defense system. 한편 내일 방한을 앞두고 일본을 찾은 덴푸시 합참의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덴푸시 합참의장이 우리 정부와의 논의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다음 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일본이 국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침략해 폐허로 만든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전후 아시아의 번영에 자신들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새로 등장한 영상입니다. Japan rebuilt its own economy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began creating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미국 주재 대사관 등 해외 모든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같은 홍보물이 올랐습니다. 과거 한국의 포항제철과 중국 고속철도, 스리랑카 콜롬보항 공사와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소양강댐 공사 등 일본의 경제 지원이 있었던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전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각 나라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일본의 원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합니다. 일본의 국제 역할을 부각해온 아베 총리의 인식과 같습니다. Japan is resolved to continue to take on great responsibility,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아시아를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 명을 숨지게 한 침략 전쟁의 책임과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대적인 국제 홍보에 나선 일본. 사상 첫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오는 8월 70주년 담화에도 과거사 반성보다는 이번 동영상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